네, 안녕하십니까. 랭크파이브 정석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노원 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 앞에 있는 저희 도정관의 김성수 관장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정관 김성수 관장입니다. 네. 오늘은 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무도 쪽이 많이 어려운데 얼마 전에 또 그거 관련해서 한번 또 이렇게 뜻을 전달하신 게 있어요. 정부 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좀 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일단 뭐 그러면 그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시위는 아니죠 사실. 뭐 시위 사람들이 보기엔 시위라고 하는데 지금 뭐 시위라는 거는 이제 보여지는 게 결과적으로 시위적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요. 뭐 청와대라든지 국회는 기자회견 형태를 통해서만 이제 그걸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나머지 시위는 그 이외 장소에서가 시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YTN이라든지 이런 주요 언론사 기자분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저희의 뜻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날 기자회견문과 성명서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이 두 가지가 그냥 저희가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또 비대위 같은 이렇게 긴급하게 만들어진 전국 무도 지도자 연합회라는 아주 좀 급하게 만들어진 구성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펀짐의 최강준 관장님, 그다음에 정우관의 김대원 관장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이런 부분을 대표해 갖고 청와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의 그 성명서하고 기자회견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답변을 최대한 빠른 신뢰로 달라라고 하고요. 청와대 비서관 측에 전달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대한민국 무도 연합회, 무도 지도자 연합회를 결성하시잖아요. 네. 결성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어쨌든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지적 결성을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근본 저희가 이런 사실 일반 관장들이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의정부 원투의 남일 관장님 또 저 그다음에 이렇게 최강준 관장님, 또 김대원 관장님 이런 소수의 몇몇 관장님들이 처음에 모여서 너무나 이 어려운 현실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많은 관장님들의 울분, 그다음에 그 괴로움, 그다음에 어디 땅 마땅히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대표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에 대한 절망감들이 너무나 크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격을 입고 너무나 생계에 막장에 몰린 입장에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대변할 만한 기관이 없다면 그럼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관장님들의 어떤 의견, 이런 울분들, 억울함들, 정부 당국의 이런 완전한 안일하고 그다음에 차별적인 그런 집합금지, 그다음에 집합금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우매한 결정들, 이런 전형적인 탁상행정들을 꼬집고 뭔가를 이야기해야겠구나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참 그 과정이 저희가 아마 협회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뛰어다녀야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참 남일 관장님하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좀 힘들었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결성을 하시게 됐는데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 주위에 많은 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이게 처음에 생긴다고 했을 때. 네, 관장님들께서 아마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들이시죠. 개인이 행정적인 어떤 항소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망들 때문인지 저희가 이제 카페를 개설해서 오픈하자마자 100여 분 이상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금방 또 이렇게 뜻을 합쳐주시고 또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가장 타격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에서는 또 부산이 있고요. 또 여기는 관장님들, 지방 관장님들도 아직 그 집합금지 단계에 묶여 있지 않은 관장님들도 저희와 다 뜻을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동병상련의 심정이고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같은 동지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응원해 주시고 뭐 참석해 주지 못하는 관장님들도 뭐 응원해 주시고 또 막 또 이렇게 또 도움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네, 저 너무 그런 점을 보면서 와, 그 마음속에 이건 저의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관장님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자기 연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령 학원이라든지 네네. 네, 학원협회는 되게 일찍부터 만들어졌고요. 네. 또 학원 각 지역에 있는 학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아마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활동을 해온 것 같아요. 네네. 그 결과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단체 행동에 가장 빨리 나서고 또 잘못된 거를 또 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됐는데 막상 뭐 우리 뭐 근본에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태권도 네. 같은 경우도 네. 뭐 단일 업종으로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그런 뭐 대한 태권도 협회를 또 있지만 네. 그 이제 개별적인 사조직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잘 체계적이고 결성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뜻을 한 번에 탁 모아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구성을 작년 12월 20일경부터 그 전부터 이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을 이제 의정부 원투의 남일 관장님하고 제가 만나면서 이게 뭔가 이거 관장님들 너무나 힘들고 우리도 힘든데 이거 도대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이대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12월 한 20일경쯤에 서로 다 모였습니다. 한 4분 관장님 모여서 그 자리는 그냥 성토의 자리였죠. 너무나 힘들다. 우리 이대로 죽어야 되냐. 이런 탁상 행정의 어떤 희생자들이 되어야 되냐. 우리 이렇게 감염법 예방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정말 잘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또 다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 억울함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태권도 쪽보다도 사실은 먼저 기획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획이 되면 뭐합니까? 조직이 있어야 그렇죠. 되죠. 조직이 가장 네,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것도 아니죠. 네, 무슨 어떤 파리틱한 정치적인 걸 목적으로 해갖고 무슨 이익 단체로 나선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 관장님들이 마치 그 절박함들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격투무도 우리 관장님들 뭐 킥복싱, 무에타이, 주짓수, MMA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실전 무술을 대표하고 그렇죠. 정말 뭐 대단한 우리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네, 또 거기 산화된 선수들 우리가 이런 이 업적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공적인 곳이 막상 없고 없다는 게 엄청난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 이제 속해 있는 협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사실 너무나 외로웠거든요.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울분으로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우리의 어떤 울분만 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맞습니다. 의견들이 청와대나 아니면 각급 기관, 그렇죠. 우리 행정 주무 관서에 전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정책 결정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을 좀 실질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청와대에 저희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설립부터 8일까지의 그 어떻게 보면 여정을 지금 딱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설립부터. 그리고 그때 8일 정말 엄청 추웠습니다. 뭐 보니까 뭐 많은 관장님들이 나오셔서 진짜 뜻을 전달하시려고 노력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각자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각자 또 이렇게 네, 그 플래카드 또 따로 갖고 가셔가지고 예, 주변 이제 거점 이제 사람들이 다닐 만한 길목 혹은 뭐 거점마다 저희들이 또 다 또 관장님들 추위에 또 다 배치가 그러니까요. 가셔갖고 다 현수막 작은 이런 거 플래카드 들고 그렇게 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뭐 저 역시도 다 똑같은 우리 관장님으로서 제가 그 관장님들이 그 칼바람 부는데 그런 국회 담벼락 어느 한 모퉁이에서 그걸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예, 그 검은 비니 같은 거 하나 쓰고 그렇게 하시고 참 왜 우리는 이렇게 칼바람 부는 이곳에 와서 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가?
라는 데 어떤 그런 가슴에 좀 센치한 그 감정들이 또 좀 희비가 교차를 하더라고요. 슬픔의 감정들도 그렇고 참 관장님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고 이 관장님들의 지금의 마음이구나. 네. 또 현장에 오셔서 관장님들 만나 뵙는데 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관장님들이 뭐 그 노동 현장 이런 데 계시다가 오늘 하루 일을 못 하고 제끼고 왔습니다. 이런 관장님들도 계시고 진짜 지방에서 막 급하게 올라오셔갖고 도저히 이거 좌시할 수 없다 이런 관장님들도 계시고 관장님들이 그날 모여 계신데 참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네.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번 일을 하시면서 네. 실태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폐업부터 뭐 네.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뭐 업종 변환하셔서 아예 그냥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네. 그런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론이나 네. 이런 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네네. 제가 아는 벌써 관장님들도 꽤 상당수, 뭐 상당수라는 건 한두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많은 관장님들이 벌써 이제 폐업을 하시거나 폐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취업 준비가 아니더라도 이제 마음의 준비죠. 마치 시한부 환자가 어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중병 환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치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언제까지 이 자금이 이제 대출을 받고 기타 등등 혹은 주변 지인들 뭐 부모님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어떻게든 꿔서 모으고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돈들이 거의 소진의 시점이 넘었죠. 이미 넘었죠. 그 소진의 시점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무슨 또 대출을 뭐 1%대로 알선을 하겠다는 둥 뭘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러면 그 빚을 전부 갚아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빚이거든요, 그게. 벌써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겨우 버텨왔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아마 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 방역의 기준이 네. 이런 집합금지 시설을 잘 컨트롤하고 소위 말하는 집합금지를 막 이렇게 엄하게 하면은 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정작 가장 감염에 가장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통계로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 이미 뭐 저도 하루에 문자를 몇 통 받으면 네. 어느 식당에서 식사한 분 빨리 선별 진료소 가십시오. 거기 맞습니다. 들렸던 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런 식의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런 행정이 한 곳은 물꼬를 다 터주고 저희 같이 만에 하나 저희가 이런 실내 체육시설 특히 체육 도장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과연 그 통제가 훨씬 쉽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는 명확하고요. 예. 딱딱딱딱 그 연락 체계가 전부 다 잘 다 돼 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외부인이 지나가는 동네 분들이 그냥 와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행인이 운동- 불특정다수가 오는 곳이 아니고. 운동하는 분만 딱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게 되면 역학조사 때 굉장히 용이하고 철저하게 해서 맞습니다.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그 성명서에도 연좌제에 대한 부분을 했거든요. 그 저희에게 적용하는 게 다 연좌제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뭐 가령 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네. 그럼 저희 같이 먹는 겁니다. 저희랑 같이.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나와도 그냥 같이 또 스탑해야 되고. 식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한 곳에서 나오면 식당업 전체를 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그 한 식당에 대한 폐쇄를 하겠죠.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데도 이런 상식이 저희에겐 적용이 되지 않고 이 공무원들이 이번에 이런 주무부서, 네. 주무부서겠죠. 하단 말단 공무원들이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주무부서의 수장들 및 그런 것들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지는 이건 뭐 이 종목 선정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도대체 그런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운동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네. 실태 파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통계치. 우리가 작년 1년을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네.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
그 주로 많이 나왔는지 네. 안 나왔는지 네. 혹은 이걸 연주하러 묶을 것인지 네. 아닌 거에 대한 거는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네.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연주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들은 연주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예. 연주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하나를 묶어갖고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그냥 실내 체육 시설 그런 그냥 한문들을 묶어서 못하게 하고 예, 예. 이제 이런 결과 지금 실내 체육 시설 업종이 한 40여 개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류가. 이제 한목에 진짜 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 받듯이 예. 그냥 한 무리에 묶여갖고 그냥 예. 가서 마치 그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들이 아. 무조건 뭐 그거와 관계없이 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이러면 그냥 몰아갖고 네네. 우리 인민재판하시 처단하는 그런 방식과 뭐 행정 집행의 과정이 너무도 닮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한 게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네. 전까지만 해도 국민 생활체육을 키운다고 많이 이런 정책 같은 거 많이 입안하고 오히려 생활체육을 권장했으면서 네. 갑자기 이게 돌변했다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나라의 그 체육 행정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집합 금지를 걸고 뭐 체육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혼자도 결정을 했겠지만 네. 이들만이 결정을 했겠지만 네. 분명히 어딘가에게 물어보고 피드백은 조금 거쳤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 피드백이 맞습니다. 예. 다른 곳이 아니라 체육 관련 문화체육부라든지 예. 이런 곳에서 나는 거쳤다고 보거든요. 이건 뭐 명하겠죠. 네. 뭐 이런 업종 이거 걸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있어요?라고 분명히 뭐 협조. 네, 물론 그랬을 겁니다. 예, 보통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도 문화체육부에서도 저는 오히려 문화체육부의 존재 목적이 규제와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성장시켜야 예, 되고. 그럼요. 예. 또 국민의 어떤 생활체육 진흥에 관련 그렇죠, 그렇죠. 업무, 예. 기타 등등에 관련된 것을 다 포함하고 아우르지요. 맞습니다.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혀 안 내주고 똑같은 뭐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기 대한체육회 종목은 요거 뭐 그 이외에는 뭐 등록 안 된 종목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그게 실질적으로 업태의 형태가 네. 체육 도장업의 형태를 다 띠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가맹 종목이라는 거는 네. 처음에 설립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요. 네. 올림픽에 관련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로 국가가 나서서 네. 소위 말하는 국제 대회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저변이 확대가 된 종목들에 한해서 네. 또 그 대한체육회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요. 결국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초창에 또 결정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도 네. 전형적으로 그냥 문화체육부에 그냥 자문구에서 어떤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뭐 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야 물론 일반적으로 활성화된 종목도 있겠지만 네. 그거 이외에 거기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제 제가 네. 우리가 이렇게 단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네네. 각 어떤 정도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나 이걸 제가 조사를 해봐야죠. 이게 예. 뭐 그 조사치가 뭐 정확치는 않겠지만 각 협회에 일단 그 물어보고요. 가령 뭐 입식 타격이나 모든 예. 이제 이쪽 협회들 쪽 그다음에 모든 업체 그 쪽에다가 다 물어봤습니다. 네네. 산하 도장, 가맹 도장 비중. 예. 물론 그 중에는 폐업을 하거나 이래서 통계치에 지금 현재는 없이 그냥 유령으로 잡혀 있는 수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치들을 뭐 한 20% 정도를 감안을 하고 해도 저희가 내본 결과 전체 체육 업종에 그렇게 된 업종의 70%, 60에서 70%가 그런 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도장. 맞습니다. 예. 레슬링, 복싱, 유도, 검도 예. 이 도장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당장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태권도는 단일 업종으로 높은 거죠. 그렇죠. 단일 업종으로 보면 전체 도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전체 그 구성비로 보면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무에타이, 킥복싱, 네. 뭐 주짓수, MMA, 그다음에 또 MMA는 킥복싱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하니까요. 하니까요. 그다음에 기타 뭐 공수도, 예. 뭐 특공 무술, 특공 무술,
합기도 예, 합기도 계열군들도 굉장히 많고요. 많죠. 예. 이제 과거 8, 90년대보다는 좀 도장 숫자가 많이 줄어든 감은 있지만 네, 그렇죠. 분명히 많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택견이라든지 네,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택견도 이제 대한체육회에 이제 가맹된 네, 종목 그 어떤 얘기 좀 형태도 하지만 있고 예. 가맹되지 않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있으면서 택견을 굉장히 잘 전승하는 뭐 그런 계승의 예. 쪽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전체 60, 70%를 차지합니다. 그럼 사실은 메인이 어디입니까? 메인이 여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보면은 다 아는데 거기는 신고 업종의 형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도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그거는 집합 금지를 건다. 기타 등등의 제재, 그다음 보상 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또 차등을 두기도 하고 기타 등등. 네. 아니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잘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서 네. 보상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도 그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살기라도 하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류로 만들어진 것, 대한체육회 종목에 가맹된 것, 혹은 신고할 때 체육 도장업으로 신고한 것.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도장을 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알죠. 세무서에서 보통 이제 구청에 가서 기본적인 서류를 요건을 만들고 세무서 가서 최종 신고를 하는데 네. 그때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무슨 업종으로 해야 돼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대부분 관장님들이 가면서 이거 체육관이니까 그러면은 또 그쪽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 어쨌거나 서비스 업종에 네.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서비스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장님들이 그 업종을 알아서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죠. 이거는 생정 세무서에서 그거를 주관하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 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장님들이 세법으로 압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뭐죠? 합니까? 예, 사업자 신고에 따른 그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얼마나 합니까? 특히 이런 종목이 달라지고 또 세목이라고 이제 그런 종목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니까 그쪽에서 또 그렇게 권해주는 대로 혹은 세무서 사무실 같은 데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서류상의 문제지 관장님들이 그 법을 잘 알아갖고 그거를 그렇죠. 체육 도장업을 하지 말고 서비스업을 해야지 이렇게 신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행정적인 그런 맹점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거 이 사람 압니다. 정부에서도.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체육도장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업태는 분명히 체육도장업인데 아니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가 탁상행정입니다. 그럼 그들은 항상 제가 전화를 해보면 바쁘다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에 대한 하루 일과표를 저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무엇 그렇게 때문에 다 바쁩니까?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월급 왜 받아요? 맞습니다. 세금 내는 걸로 월급 받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식당 하시는 분들도 뭐 어려웠다, 폐업한다 이렇게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의 경기가 안 돌기 때문에 일어나면 그래서 뭐 폐업이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업 자체를 아예 막아놓고 그냥 맞습니다. 이걸 졸라서 그냥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행정적 살인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하는 합법적인 건 아니죠. 법을 빙자해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행정살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